중앙일보 3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어제 정당 이름이 새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 자료를 보고 우리 배종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을 선정하였고, 이를 오는 9월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었던 단어인 국민을 중심으로 탄생한 당명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의 힘이 낙점됐다는 겁니다. 영문명은 People's Power, 국민의 힘이라는 글쎄 기존 정당 이름과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이름인데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치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90년대 꼰대 진보 정당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통합당 내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는 부정적인 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전통 보수 정당의 가치와 이념이랄까 비전 이런 것하고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이란 단어가 꼭 들어야 된다, 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김종인 위원장은 탈이념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맞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국위원회 통과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떨쳐내고 중도로서의 외연도 확장이 되면서 지지율이 처음으로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통과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당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87년 이후에 지금 보수 정당 이름이 6번째 바뀌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뀐다면은 그 당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당의 고정적인 또 핵심적인 지지자들의 이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명 옛날에 내가 시민단체 그 공동대표를 할 때 썼던 그런 정당인데 이 이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를 정청래 의원과 명계남 의원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사모 운동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니까 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의 이름이 국민의힘과 함께라는 정당인데, 공교롭게도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실질이라고 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 탈이념, 그리고 중도로서의 외연의 확장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특히 이제 카운터파트로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가 왔기 때문에 이낙연 신임 대표가 또 만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서 식사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두 분이 멋진 협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는 국민의당을 연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반응은 또 재밌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글쎄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당명 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100일 가까이가 돼 갑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비대위원장을 단독 인터뷰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치는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에 달렸고 여당 내부와 청와대를 변화시켜야 의회 내에서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네. 이 지난 100일 김종인 위원장의 공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짧게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죠.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국민의힘 당이 이제 외연을 넓혀나가고 중도층을 흡수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체질 개선에까지 이르러느냐. 왜냐하면 뭐 광주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부분, 또 광화문 세력과의 단절을 분명하게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론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어떤 주자들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주자로 나서려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런 지적들.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 플레이에 기대서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제 임기가 이제 보궐선거 전까지로 한정이 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에서 오게 되면 그럼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그 힘을 추진력을 갖고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의문이 표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김종인이란 그 개인에 기대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장 후보는 가급적 새 얼굴로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인물만 잘나고 젊다고 되진 않는다. 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 속의 의미를 추론해 보면 이상희 평론가님께서는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내고 그 당락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도 달라질 수 있기 많이 때문에 달라지죠. 중요한 많이 일이죠. 달라지죠. 저 말에 대한 함의 자체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김종인 체제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죠. 즉 당 내외의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내 주자들에 대한 어떤 자범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자불란한 당내 움직임을 공천권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공고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또 일찍 여기에 대해서 후보에 대한 부분들을 낙점한다든가 또 그런 가능성을 내비친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김종인 대표 체제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통제력 이 부분은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가 함의가 담겨져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네. 하나 좀 재밌는 것은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강 정책이라든가 당면까지 바꿨습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청와대에서 인사를 할 때 청와대 인사가 발표가 되면 야당이 욕을 많이 하면은 그건 잘된 인사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명이 국민의 힘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에 대한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참신성도 있고 외인 확장성도 있고 네. 괜찮다 보는데 또 여당 쪽에서 저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도박에 대한 중증 환자들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사회학자들이 도박을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본전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미천 때문에 미천 찾기 위해서 도박을 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강정책이 대단히 실험적인 모델입니다. 네. 뭐냐 그러면 극우 세력과 단절하겠다. 이것이 정강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네. 모두의 내일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모성을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도박에 대한 미천이라 그러면은 정치에 대한 미천은 지지 세력 즉 팬덤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면서 과연 어떤 보수당이 재집권을 하는 어떤 그런 단단한 지배 세력, 지지 네.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숙제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제 100일 지났는데요. 내년 4월까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내년 4월 이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더 이어가서 비대위원장 또는 다음 대권 공천이나 직접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